우리나라는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는 등 저출생과 맞물려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의 현주소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 작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 흔히 이제 고령자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예. 65세 이상 인구들이 1,024만 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20%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 사회가 언제 돼요? 고령화 사회가 언제 됐냐면 2000년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거든요. 예.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2%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201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14.3%의 고령자 인구 비율로 고령 사회가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데 18년 걸렸어요. 근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몇 년밖에 안 걸렸냐면 예. 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2018년에서 2024년이니까요. 예. 이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요. 네. 이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고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24년 12월 23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건강 문제도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건강을 물어볼 때 이제 주관적 건강도를 물어봅니다. 당신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데요. 202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네. 65세 이상 그 고령자 가운데 건강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3%였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는 몇 퍼센트였냐면 24%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건강해졌다는 응답이 높아진 그러네요. 거죠. 예. 또 한편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우울 증상이 좀 있다. 그러니까 병적으로 우울한 게 아니라 이제 우울감을 느끼는 거죠. 네네. 우울 증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20년도 14%인데 네. 2023년도 11%로 좀 낮아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예.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굉장히 건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뭘까 생각해 보면 평소에 운동이나 건강기능식품 먹으면서 건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을 가거나 해서 건강을 신경 쓰기 때문에 네.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또 건강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노인들이 생활에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예. 생활 만족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물어봤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023년도에 보면 40%가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20년도에는 50%였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사이에 10%포인트 정도가 감소를 했죠.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고령자들이 사회적 관계망이 굉장히 단절되거나 협소화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또 시간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 할 시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가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2020년하고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산책이 다른 비율이 제일 높아요. 1등으로 제일 높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등으로 나타난 게 문화예술 참여란 응답이 제일 높았습니다. 예. 15%가 그렇게 응답을 했는데 근데 2020년도에는 문화예술 참여가 7등으로 제일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죠. 예. 그러니까 3년 사이에 문화예술 참여가 2등으로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러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 요즘 노인들은 그런 시간을 갖다가 좀 자기개발적인 측면 그리고 자기 관심사를 충족하고 그걸 향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발전적인 측면에서 자기 여가 시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노인들에 대한 관심들을 보이면 좋겠는데 종교 활동을 보면 2020년도에는 종교 활동이 2등으로 2등이었어요.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지금 2023년도엔 3도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데이터를 해석할 때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가 2도로 높아진 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 이제 교회라는 게 고령자들에게는 단순히 신앙생활만 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에 교회에서 보면 노인대학 같은 걸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이제 그런 전반적인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하는 문화활동이라든지 문화교실 같은 데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문화예술을 좀 잘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들이 이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해 보면 네. 요즘 노인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건강하죠. 그리고 실제 자산 혹은 소득도 예전보다 높아진 많고요. 걸로 예.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자기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직 사회적 여건은 그 기대만큼 못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예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노인들에게 단순히 어떤 종교 활동 기관으로서만 남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남는 여가 시간을 어떤 소비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근거지로서 교회가 역할을 할 때 교회에 나오시는 노인들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